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네, 제가 언젠가 은퇴하게 되면 꼭 1년 이상은 한번 와서 살아보고 싶어 하는 그 경주입니다. 네, 경주에서 경주 지킴이 우리 박병훈 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주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경산에서 네. 최경환 부총리하고 토크쇼를 하고 왔는데 우리 박근혜 정부 때 경주에 대한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주에 능은 많은데 왕들의 무덤이죠. 네, 능은 많은데 왕궁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한번 제대로 재현해서 지어보자 그래서 뭐 1,000억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할애해서 뭘 했는데 하여튼 잘 안 됐다. 워낙 뭐 터파기 하다 보면은 유물이 나오고 또 공사가 중단되고 하여튼 여기까지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발굴만 몇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하. 김정필 대표가 계실 때, 총리가 계실 때, 백제 왕궁을 몇 년 만에 만들어 버렸어요. 아하. 공주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하. 경주는 그래요. 정말 역사 도시라고 하면서 왕궁도 아직 복원 못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로마, 뭐 전 세계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로마잖아요. 네. 로마의 구시가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곳이 바로 옛날 이 수천 년 전에 로마 제국의 수도가 있던 곳인데 네. 그곳을 보러 그렇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주가 그 못지 않은데 뭐 한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당시 당나라 수도와 통일 신라의 수도인 이 경주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런 기록까지 있잖아요. 네. 사실 세계 천년을 도읍지로 한 곳이 세계 5곳이 있습니다. 아, 1000년 동안 네. 그 수도가 됐던 네. 어디입니까? 우리 경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있고, 로마. 터키 이스탄불이 있고, 이스탄불. 일본의 교토가 있고, 교토. 네. 그 다음에 중국의 서안이 있습니다. 서안. 그 중에서 왕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복원돼 있지 않는 곳이 아마 경주가 아닌가.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뭐 잘 아시지만 이펙을 통해서 이제 고대 도시, 역사 도시에서 새로운 첨단과 K컬처가 어우러지는 신라 문화의 새로운 도시로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왕궁 복원이 그 중에 제일 첫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에이펙을 이제 경주에서 하기로 결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 때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또 이철우 지사도 이 경주를 바로 말씀하신 그 천년 고도 세계 어떤 도시와도 그 어깨를 겨뤄서 부끄럽지 않을 이런 천년 고도와 에이펙과 또 우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이 IT 강국이랑 네. 하는 걸 접목시켜보자. 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정까지 했어. 근데 제가 경주 시민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길 닦아놓으니까 동네 똥개들이 지나간다고 아주 재미없게 지난번 에이펙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경주 시민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에이펙이 열리면서 우리 경주가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성이나 장소성의 문제라고 봤을 때 이 개최되면 영상에서 경주의 그 아름다운 고대 도시로서 역사 도시로서의 모습들이 영상에 비춰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혀 비춰지지 않고 네. 회의장에서만 회의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비춰졌는데 예를 들면 이태리 시칠리아 섬에 G7 회의가 열렸었을 때 그 시칠리아 섬에 있는 그 도시가 고대 도시로서 이미지 그다음에 영화 대부 알죠? 아, 그렇지. 예, 대부가 대부의 무대였네. 무대였습니다. 거기에는 또 마피아 섬의 이미지가 아주 강한 곳이었는데 이 G7을 개최하면서 도시의 변화, 도시의 이미지를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첫째는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시설을 완벽하게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완전히 안전성을 확보했고 CCTV 설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고대 도시에서 옛날 투장이 거기에서 공연을 하면서 활화산이 영상에
지어졌습니다. 아, 그러면서 시칠리아 섬이 세계적인 관광 그래, 안전도시로서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이미 지났습니다만 에이펙 회의에서 뭐 하이라이트였다고 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진핑이랑 만나고 뭐 이런 건데 아니 그걸 경주에서 안 하고 저 부산 김해공항에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죽 저 이재명이 꼴 보기 싫어서 뭐 그랬겠어요. 이 에이펙 회의가 제대로 원래 생각한 대로 됐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고 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그 점에서는 경주 시민들 입장에서 천년고도를 전 세계에 정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네. 좀 아쉽게 그냥 흘려보냈다. 네. 그런 점이 제가 멀리서 볼 때도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네. 자, 그건 그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 에이펙 같은 국제회의 한 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세계적인 도시가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역시 경주 시민들이 앞으로 경주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 거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네. 우리 박병훈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첫째는 우리 에이펙이 유치될 수 있었던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장소성의 문제가 결정적인 계기였고 또 70년대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주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 산적해 있는 문화재들이 완전히 복원이 안 되고 정비가 안 되고 해서 그 상황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완전히 정비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보문단지를 관광휴양단지라는 조경을 도입한 첫 번째 관광단지를 만들므로써 그래요. 경주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우리 경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둘째는 우리 경주의 김석기 의원님이 마침 외교통상위원장이라는 또 중책을 맡아서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이철우 도지사님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 창달을 위해서 경주가 꼭 돼야 되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또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것은 개최할 때 우리 시민들이 보여준 시민의식은 대단했습니다. 이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찾아올 외국 관광객들에게 문턱을 낮추어줘야 되고 아까 그 에이펙 대회 할 때 경주 시민들이 아주 높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에이펙을 할 때 자원봉사단이 만들어져서 그분들에게 또 외국 관광객이나 외래 관광객이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네. 맞이하고 그분들에게 진짜 경주의 친절함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서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통제 지역이나 안전을 요한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거기에 정부 시책에 이렇게 적극 호응을 해줬습니다. 아하. 그리고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경주 전체를 완전히 청소하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경주가 청결해지는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 에이펙 기간 중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경주에 내려와서 네. 여러 차례 시위도 하고 전 세계인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호소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에이펙이라는 대회에 혹시나 부담이 가거나 손상이 될까봐 굉장히 조심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면서 집회 시위하는 장면을 우리들 봤어요. 네. 경주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파 국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이 앞으로 대한민국과 경주의 세계적인 이 발돋움의 큰 자산이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맞습니다. 경주는 뭐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이 오는 곳이니까 경주에 오면은 이런 것 좀 드셔보세요 하고 한번 권하신다면. 우리 경주가 많이 생산했던 것이 한우 생산량을 전국에서 한 30년 정도 1위를 계속. 한우가 그렇습니까? 네. 그거 횡성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년 한우라고. 천년 네. 한우. 그 소는 그럼 천년을 살아요? 천년의 도읍지라서 그 브랜드 이름이 천년 한우. 천년 한우입니다. 그래요. 한우가 그렇게 좋구나. 경주 오신 분들이 한우를 한번 드시고 나면 야 경주에 이런 한우가 있었나 소고기가 있었나 이렇게. 그래요? 예. 그리고 경주 한우가 좋고 또. 네. 그다음에 우리가 바다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간포 예. 쪽에. 거기에 수산물이 전복부터 시작해서 경주의 참가자미가 참 유명합니다. 경주 참가자미. 네네. 그리고 돌미역. 돌미역. 돌미역도 있고 참전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내로 오면 황남빵도 있고
경남빵. 네, 그리고 또 이상복빵, 경주빵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주의 찰보리빵도 맛있고요. 요속궁이나 또 곳곳에 경주 한식도 많이 있습니다. 저 제대로 격식 차린 한정식 집이 네. 그 곳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경주에서 생산한 콩을 가지고 순두부나 여러 가지 맛있는 것들이 맞아, 순두부집들이 좀 네. 더 있고. 그러고 보니까 먹을 게 꽤 많네. 한우 네. 빼놓고. 네. 저는. 근데 좀 저 옆에 고성범 본부장이 한우 소리 들으니까 귀가 번쩍 뛰는지 지금 입맛을 다시고 있어. 네. 우리 자유파가 지난 10년 동안 네.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정권의 그 아주 흉악무도한 독재에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다들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대구 경북을 보수의 심장이라고들 하면서 네. 또 정말 급할 때는 대구 경북에 또 의지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경주가 특히 우리 자유파가 센 곳인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경주의 통일 신라가 이루어졌던 근본 정신이 화랑도 정신입니다. 경주에 사시는 분들은 그 화랑 정신이 통일을 할 수 있는 그 저력,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이것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데는 첫 번째 우리 경주 시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인들의 뼛속 깊이 그 애국이라는 DNA가 박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0년 동안. 예를 들면 우리 삼국을 통일했던 그 문무왕께서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바다에 묻어주면 내가 용이 돼서 외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추모의 정신이 있고, 그 옆에 또 가문사가 있습니다. 신문왕이 아버지의 그 어떤 뜻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가문사를 만들었어요. 네, 이런 충효의 정신이 깃든 곳이 우리 경주라고 봅니다. 그렇구나. 네. 얼마 전에 경주시장에 출마하겠다고 기자회견 했습니까? 기자회견은 아직 안 하고 출마 예정자로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네. 왜 경주시장 하고 싶으세요? 경주는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서 첫 번째고, 그래서 유치할 수 있었고 개최할 수 있었고, 또 경주에 하면 관광지로서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머무는 관광이 아니라 이렇게 왔다가 구경하고 가는, 관광객이 올 때는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볼거리도 중요하고, 그렇죠. 함께 할 거리, 체험할 거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그렇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려하지만 우리 경주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삶의 질이 달라졌다든지, 관광객이 와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오고 있다는 만족감은 이렇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경주를 지키면서 여러 가지 그 관광공사에도 근무하고, 또 도의원으로서 문화관광 상임위를 또 한 6년 하면서 도의 살림을 전반을 책임지는 예결위원장도 해보면서 지속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주를 이제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 머물고 함께하고 경주 시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30년간 바닥을 다니면서 시민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사업의 중심은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얼마나 사업에 디테일하게 계획적으로 넣어서 사업을 제대로 하느냐. 그래서 시민이 정말로 박병훈이 되니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과 삶의 질이 달라지는구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불국사 때문에 경주에 왔는데 지금은 젊은 청년들이 황리단길 때문에 경주에 오거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주나 불국사나 뭐 보문단지는 잘 몰라. 그걸 어떻게 그쪽으로 흐르게 하고 이쪽으로 흐르게 할 거냐. 가문사 쪽에 보면 옆에 골굴사 있죠. 우리나라 여러 사찰들이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템플스테이 하는 곳이 골굴사예요. 맞습니다. 근데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무술인 그 선무도의 총본산이 골굴사고, 그 골굴사가 지금 말씀하신 그 간포 바닷가로 가는 길에 가문사시 터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면 또 선무도라고 하는 게 젊은 청년들한테도
그게 굉장히 어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혈관을 통하게 해주면 다 상승하듯이 이런 방식의 그 경주 시정이 앞으로 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경주 시민 여러분, 경주는 지금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속의 경주로 나아가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번 학습을 했습니다. 방패장을 유치했을 때 경주는 시민은 이것만 유치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정말 통일 신라시대 이후에 가장 멋진 도시가 되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컸거든.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을 통해서 경주를 세계 속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었다라면 이제 말로써 또 행사로서 축제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냉정함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냉정하게 에이펙 이후에 포스트 에이펙은 어떻게 경주의 새로운 이미지를 경주의 새로운 문화를 창달해서 세계 관광객이 경주로 오고 전국의 관광객이 경주로 올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경주 전체 지역이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주를 알고 제대로 알고 시민의 예환을 아는 경주의 구석구석을 아는 사람이 시장이 되었을 때 경주의 변화는 그때부터 새로운 천년을 위한 새로운 힘찬 출발이 저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민이 원하는 그런 경주 시대 제대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거 경주의 아주 멋진 카페입니다. 오베르라고 하는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이 사장님이 우리 아주 아미고 열혈 시청자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공간을 잠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예, 이곳에서 경주시장 출마 준비하고 있는 박병훈 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